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취신남의 안정영입니다. 취신남 벌써 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이번 주에 있었던 기사들을 한번 좀 랩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사는 자동차 산업에 관련된 기사네요. 멕시코에도 추월당한 자동차 생산량, 이 부분을 좀 의미하는데 어떤 내용인지 볼게요. 멕시코에 추월당했다. 한국 차 생산 3년째 후진이라고 하는 기사네요. 타이틀 볼게요. 작년 402만 대, 세계 7위라고 하는 거죠. 이 밑에 표랑 같이 볼까요? 고비용 저효율 구조 고착화, 잦은 파업에 생산 차질은 악순환이다. 국가별 자동차 생산량을 보면 중국이 어마어마하죠. 2780.9만 대. 2등이 미국이네요. 1130.6만 대. 3등이 일본, 4등이 독일, 5등이 인도, 6등이 멕시코, 7등이 한국이다. 예전에는 그래도 5위까지 갔었는데 물론 판매량도 그렇고요, 생산량도 그렇고요, 7위까지 떨어졌다라고 하는 내용인 거죠. 자, 지난해 국내 완성차 생산량이 세계 10대 자동차 생산국 중 유일하게 3년 연속 감소했다. 그래서 멕시코에 밀려서 7위로 내려앉았다라고 하는 내용인데요. 왜 그런가 봤더니 고질적인 노사관계 대립과 고비용 저효율의 생산 구조가 내수 수출 침체와 맞물리며 생산 감소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완성차 생산 감소는 부품 협력사 경영 악화와 자동차 산업 일자리 감소로 이어지기 때문에 빨리 생산 회복을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고 합니다. 자동차 산업협회에 따르면 국내 완성차 수출은 2012년 317만 대를 기록한 후부터 6년 연속 감소해 지난해에는 245만 대까지 축소됐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제가 한번 소개시켜 드렸었죠. 자동차 산업협회 회장 인터뷰.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 정책이 절실하다. 그래서 글로벌 스탠더드 차원에서 법제도 개선을 통한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 그 다음에 연비 및 배출가스 등의 환경 규제, 그리고 안전과 소비자 관련 규제도 산업 경쟁력을 고려해 혁신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두 번째 기사 볼게요. 기업 기사네요. NHN 엔터테인먼트 종합 IT 기업 꿈꾼다 라는 기사네요. NH엔터 1조 클럽 종합 IT 기업 꿈꾼다. 예전에 게임사였죠. 그래서 NHN 엔터테인먼트였죠. 게임사의 이미지를 벗고 체질 개선한다. 매출 비중 빅게임이 60%를 이미 넘었고 작년엔 간편 결제 4조 6천억 거래했다. 그래서 어느 쪽으로 하냐면 AI랑 클라우드 쪽으로 신사업 공격적으로 투자하고 내달에 NHN으로 사명도 변경한다라고 합니다. 표 보이시죠? 2015년도에 6,446억의 매출이었는데 2018년도 아직 추정치에서는 1조 2천억 원이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옆에 있는 거 주요 신사업 요걸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페이코라고 많이들 쓰시죠? 그게 NHN 엔터테인먼트 거네요. 페이코 금융결제 서비스, 간편결제 넘역 금융 플랫폼으로 영역 확대할 것이고, 토스트라고 하는 클라우드 서비스, 그 다음에 한돌이라고 하는 딥러닝 인공지능이라고 하네요. 간단하게만 좀 보겠습니다. NHN 엔터테인먼트가 네이버에서 독립해서 기업 분할한 지 5년 만에 지난해 매출 1조 원을 돌파했다. 예전에 게임 회사라는 이미지에서 벗어나 간편 결제 서비스 등에서 성과를 냈고, 그게 페이코였죠. 클라우드, AI 등에서 다양한 신사업에 과감한 연구개발 투자를 단행하면서도 이 같은 성과를 냈다는 점이 주목받는다라고 얘기합니다. 게임에만 집중해온 NC소프트 등 게임 업체들은 매출이 줄어들고 있는 반면에 NHN엔터는 지속적으로 신사업 발굴에 힘써서 내년부터는 본격적인 금융 플랫폼으로 변신을 추구하는 간편 결제 서비스 확대가 기대된다. 또 닌텐도의 신작 게임 개발 수주 등으로 게임 사업부의 실적도 반등도 기대된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그래서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NHN은 사실 네이버도 그렇고 NHN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들어가기 쉬운 기업은 아니에요. 솔직히 네이버 쪽은 제가 경험한 바로 의하면 학벌도 좀 많이 보는 것 같긴 하고요. 그러니까 NHN 네이버에서 본다라기보다는 그런 친구들이 좀 많이 지원을 한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쉽게 들어가려고 만만한 회사는 절대 아닌 것 같은데, 어느 쪽으로 이제 좀 사업들이 변화하려고 하는지, 그러니까 이제 계속 검색 광고에서도 저도 지금 이걸 유튜브로 내놓고 있긴 하지만 유튜브 쪽으로도 많이 밀리고 있고, 그래서 계속적인 어떤 신사업
IT와 연관된 그다음에 뭐 핀테크와 연관된 그런 신사업들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계속적으로 좀 발전한다라고 하는 모습이 좀 긍정적인 시그널인 것 같습니다. 세 번째 기사 갈게요. 현대백화점 기사네요. 타이틀은 주력 점포 4곳 동시에 리뉴얼한다고 합니다. 자, 현대백화점 주력 점포 4곳 올해 동시에 리뉴얼한다. 압구정, 신촌, 미아, 중동점 하반기에 500억 투입해서 재보수한다. 도심 속에 쉼터로 새롭게 단장한다. 저는 이 말이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도심 속에 있는 쉼터, 즉 사람들을 오게끔 만들어 놓는 전략인 거죠. 그렇게 해서 차별화된 백화점으로 변신하겠다. 원래는 첫 번째 단락을 꼭 읽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조금 의미가 없어서 넘어가고요. 두 번째 단락 넘어가고요. 현대백화점은 2020년 말에 여의도점 출점을 준비하면서 파크원 부지거든요. 이게 그 IFC 거의 앞에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야 진짜 건물이 확실히 밑에 땅 파기가 오래 걸리지 올리는 거 금방 올리는 것 같습니다. 가장 큰 백화점이라고 하니까 좀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걸 하면서 기존 점포에는 변화를 주는 투트랙 전략을 택했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그래서 압구정 본점은 11년 만에 재단장에 착수한다. 그 다음에 신촌점과 중동점에 있는 유플렉스도 각각 2009년, 2010년 개관한 이후에 처음으로 개보수한다 라고 하는 내용이고요. 미아점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래서 요거 볼게요. 현대백화점은 리노베이션을 앞두고 영업 전략실 내에 공간 디자인을 전담하는 공간 기획팀도 신설했다. 유통업계에서 공간 디자인을 위한 전담 조직 만드는 사례는 흔치 않아 새로운 시각으로 백화점 공간을 재해석하기 위해 디자이너로만 구성된 조직을 처음으로 만들었다. 여러분들 지원 동기에 많이 들어가겠네요. 이 팀이 처음으로 맡은 프로젝트가 압구정 본점의 와인 매장 와인웍스라고 하는데 꼭 이거 한번 좀 찾아보세요. 여러분들이 직접 방문해서 느낄 수 있으면 더욱 좋은데 시간이 없으시면 한번 찾아서 기사를 좀 보시고 꼭 이런 거 다녀와서 블로그에 올리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 좀 보시죠. 그래서 여기에서 그 주제가 나오네요. 편안한 쉼터 형태 매장을 레노베이션에 적극적으로 반영한다. 온라인 쇼핑과의 경쟁에서 이겨야 되니까 여기에서 느끼기 어려운 편안함 경험을 오프라인에서 제공하기 위해서다. 그리고 미세먼지 등으로 실외 활동을 하지 못하는 날이 많으니까 당연히 실내 몰로 들어갑니다. 백화점이 됐건 대형 마트가 됐건 그러니까 그런 걸 좀 잘 이용해서 그런 전략을 좀 쓸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런 차원의 의미에서 좀 봐주십시오. 백화점들이 요즘에 굉장히 많은 리노베이션을 좀 진행하고 있고요. 신세계백화점 같은 경우에는 남대문 본점 있죠. 거기를 이제 신세계 타운으로 만들려고도 작업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 여러분들이 꼭 파악하시고 움직임은 사람들이 쉴 수 있는 공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든다라고 하는 그 큰 주제로서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아요. 다음에 네 번째 이커머스 산업이죠. 구독경제 제가 굉장히 많이 강조했었죠. 구독경제 충성 고객을 모셔라 볼게요. 월 990원 회원료, 공짜 체험, 충성 고객을 모셔라. 이커머스 업계 단골 확보로 매출 견인한다. 유료 회원 유치 전제 이게 이제 중요하다는 거죠. 즉 그림 보이시죠? 쿠팡은 2,900원, 유메프는 990원, 티모는 5,000원, 이베이 코리아는 1년에 3만원 내면 이거에 훨씬 상회하는 혜택을 준다라고 하는 내용이고요. 이건 뭐야? 락인 효과라고 하죠. 어디 못 가게 우리 이커머스, 우리 쇼핑에서만 우리 사이트에서만 쇼핑을 할 수 있게 만드는 전략인 겁니다. 요거 볼게요. 이커머스 업계가 유료 회원 모집을 놓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왜? 자주 물건을 구입하는 유료 회원은 충성도가 높아 매출 확대에도 기여하기 때문이다. 그 덕분에 소비자들은 좀 더 싸고 편리하게 쇼핑할 수 있는 기회가 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유료 회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나 대상 지역은 점점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라고 하는 부분인 거고요. 그다음 제일 마지막 단락 볼게요. 육류, 채소 등 신선식품에 대한 차별화가 더 도드라질 것으로 보인다. 상품의 질이 일정한 공산품과 달리 신선식품은 판매업체에 따라 질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아마존, 홀푸드 인수했었죠. 유료 회원을 대상으로 신선식품을 2시간 내에 배송해줘야 되잖아요. 신선식품이니까. 여러분들이 우리나라에서 신선식품 배송이라고 하면 그래도 마켓컬리 좀 비슷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마켓컬리나 뭐 이런 쪽 생각할 수 있겠죠. 아무튼 이쪽이 전쟁입니다. 특히나 그냥 우리 거를 써라라고 하면 사람들이
쓰지 않잖아요. 가격이 싸다거나 어떤 혜택이 있어야 되니까. 그런 혜택을 또 그냥 퍼줄 수는 없으니까 유료 회원이라고 하는 구독 경제를 통해서 그런 메리트를 제공할 수 있게 만드는 이런 온라인 쪽에서의 전략도 여러분들이, 아까 위쪽은 오프라인이었죠. 밑에 쪽은 온라인 쪽에서 이러한 여러분들 전략도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아주 먹고 살려고 다들 애를 쓰고 있죠. 자, 다음에 현대차 기사네요. 순혈주의 벗어나 미래사업 창출. 사실 이 기사를 보고 조금 우려했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주제는 AI 인재 끌어모으는 현대차인데 순혈주의를 벗어나 미래사업 창출, 순혈주의를 벗어났다라고 하는 얘기를 굳이 왜 할까라는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그게 뭡니까? 이번에 공채에서도 전기공채, 사실 공채라고 하는 부분은 대규모의 사람을 뽑는다라고 하는 부분도 좀 중요하지만 전기공채로 뽑아서 여러분들 교육시키거든요. 여러분들 집체교육 받아요. 사상교육 받아요. 이렇게까지 얘기해도 되나요? 그래서 현대자동차의 역사부터 정주영 명예회장의 역사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그런 교육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현대의 DNA를 심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전기공채의 특징인데, 그런 부분들을 굳이 지금 시대에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냐? 근데 저는 대한민국에서의 또 유일한 특성이 약간 그런 주의거든요. 나는 공채 출신이다, 너는 경력 출신이다. 이게 분명히 있어요. 안 보이는 벽이. 근데 그건 이제 현대자동차가 한번 좀 깨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전략인 것 같은데, 제가 앞선에서도 방송을 좀 하나 만들어서 콘텐츠를 만들어서 올리긴 했는데, 저는 이게 여러분한테 과연 좋은 전략이냐. 그리고 지금 시점에서 현대자동차 재경이 떴죠. 그러니까 항상 얘들은 재경부터 띄우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재경 관련해서도 제가 이제 올려드리긴 할 텐데, 모르겠습니다. 과연 얼마만큼 뽑을런지 모르겠고, 거기에서의 채용 과정이 사실 공채라고 하는 부분은 그래도 서류 전형, 뭐 인적성, 그 다음에 뭐 1차 면접, 2차 면접 정해진 어떤 룰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착착착착 움직이는 게 있는데, 상시 채용, 수시 채용은 또 제일 힘든 게 뭐냐면 결과가 언제 나올지 모른다는 거죠. 공지하지 않는다면. 아무튼 모르겠습니다. 현대차가 이런저런 실험을 하는 것 같고요. 순혈주의 벗어나라고 하는 단어를 봤을 때 뭔가 큰 움직임이 있겠구나. 이 차원에서도 여러분들이 좀 파악하세요. 자, 파파고 아버지 김준성 리더 영입했다. 김정희 이사와 같은 네이버 출신인데 데리고 온 거예요. 예전 같으면 상상도 못했던 일이죠. 신사업 총괄은 삼성 출신이라고 하네요. 로봇 등 5대 신사업 발표 이후 장기적 관점, 연구 개발 두드러졌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 가져갈게요. 현대차 그룹이 그러면 주요 미래사업 뭘 먹고 살 거냐? 첫 번째, 개인 맞춤형 이동수단 구현한다. 운전자와 탑승자에 따라 최적의 이동 환경을 제공하는 스타일셋 프리 전략을 수립한다. 두 번째, 정보 연결 서비스 확대한다. 미국, 유럽, 인도 등 전 세계 곳곳에 당연히 빅데이터 센터는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빅데이터 센터를 가지고 뭐합니까? AI 기술 연구 개발해야 되겠죠. AI 기술 연구 개발 전문 조직 에어랩 설립에 이어서 미국 내 에어센터 구축 예정. 그 다음에 신개념 이동수단 개발, 이거 이번에 2019 CES에서 나왔었죠. 전기 모터가 달린 4개의 로봇 다리로 이동하는 엘리베이터 상용화 계획이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한번 좀 보시고요. 어떠한 신사업, 그러니까 지금 딱 와닿진 않아요. 조금 장기적인 플랜이니까. 그래서 이 중에서 굳이 한다면 AI 쪽과 신개념 이동수단, 저는 이 두 가지라고 좀 뽑고 싶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원 동기 쓸 때 뭐 재무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그런 때 있어서 궁극적으로 입사업 포부에 이런 내용들이 좀 들어가줘야 되겠죠. 현대차가 추구하는 거시적인 전략. 자, 백화점 나왔네요. 또 백화점 나왔네요. 트렌디 상품을 모아서 명단까지 차지한 편집숍. 하나의 트렌드인 거죠. 새 성장 동력, 매장 확대 경쟁이다. 무슨 말이냐? 이렇게 사진이랑 같이 국내 백화점이 편집숍을 비롯한 자체 콘텐츠 개발에 공을 들이고 있다. 백화점 매장 한 곳에 다양한 브랜드를 모아놓은 편집숍들은 패션, 속은 리빙, 명품, 화장품, 남성, 여행까지 그 카테고리별로 묶어놓는다는 거죠. 예전엔 브랜드별로 쭉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의 상품 카테고리별로 편집샵을 만든다는 겁니다. 매장 수도 점차 늘어나는 추세다. 이를 통해 백화점들은 멀티숍을 선호하는 소비자의 눈높이에 맞출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새롭고 트렌디한 상품 및 브랜드를 책임지고 제안하는 큐레이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간다는 전략입니다. 그래서 현대백화점 최근 재개장한 천호점의 편집숍 꼭 찾아보십시오. 롯데백화점도 여성 수혜의 의류 직매입 편집숍 선보였고요. 신세계백화점도 역시 화장품 편집숍 시코르
그 다음에 속옷 편집숍 엘라코닉 이런 것들을 했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해외 직구로만 구입할 수 있었던 다양한 이런 브랜드를 한 자리에서 비교하고 구입할 수 있는 것이 편집숍의 가장 큰 경쟁력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파악할 수 있겠네요. 유통 쪽 우리가 위에서 본 거는 체험할 수 있는 매장, 그다음 두 번째 무엇입니까? 편집숍을 꾸밈으로써 단순히 브랜드별로 상품군을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상품의 카테고리별로 편집숍을 만들어서 고객들이 직접적으로 비교하고 체험할 수 있는 장을 만든다. 그러한 전략으로서 파악하시면 되겠네요. 다음 현대 리바트 공격적인 움직임을 보입니다. 현대 백화점 그룹이 3년이익 스마트 공장에 투입한다. 무슨 말이냐? 1395억 투자해서 용인에 3공장을 짓는데 내년에 가구 생산량 3배 증가할 거야. 전국의 영업망도 대폭 확대할 거다. 글로벌 세라믹 타일사와 계약해서 국내 첫 전문 가공센터 설립한다. 요거 볼게요. 두 번째 단락. 자, 현대 리바트 관계자는 11일 투자 금액이 현대 리바트의 최근 3년간 영업이익을 합친 금액보다 큰 대규모 투자를 한대요. 국내 가구업계 단일 생산 설비 투자로는 역대 최대라고 합니다. 리바트 스마트 팩토리가 본격적으로 운영이 되면 전체 가구 생산량은 3배가량 늘어나고요. 생산 전 공정에 IoT 기술을 적용한 공정 제어 솔루션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현대 리바트의 최근 3년 매출이 1.3조까지 올라갔네요. 영업이익은 492억. 지난해 주방 가구 생산 가동률이 100%대고요. 현재 추가 주문도 받기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리바트 스마트 팩토리를 완공해서 품질 향상도 하겠지만 원가도 크게 낮춰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해서 더욱더 많이 팔겠다라는 뜻인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조금 중요한 팩트죠. 현대 LNC 예전에 한화 LNC를 인수했죠. 현대 LNC 여기랑 같이 시너지 효과를 위해 통합 매장을 선보일 것이다. 무슨 말이냐? 현대리바트는 어찌됐건 가구, 경쟁사로는 그냥 한샘 들 수 있겠죠. 근데 현대 LNC의 창호 바닥재 이건 뭐예요? KCC 생각할 수 있겠죠. 이 두 가지를 같이 진행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뭘 먹겠다? 급성장 중인 리모델링 시장을 공략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좀 파악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세라믹 타일까지도 국내 독점 수익 계약을 먹고 세라믹 타일 유통 사업도 시작한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여기 마지막에 현대 리바트, 현대 LNC 매출액을 합치면 2조 5천억인데 이번에 한샘이 2조를 못 넘었어요. 매출이 1조 9천억 걸려버렸거든요. 그래서 여기보다 넘어선다. 그러니까 한샘을 대놓고 겨냥한다. 왜? 이쪽 시장이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니까. 혼자 살더라도 내가 혼자 사는 공간은 나만의 공간이기 때문에 잘 꾸며놓으려고 하죠. 즉 홈 인테리어, 이게 리빙 시장이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던 리빙 쪽은 앞으로 굉장히 유망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현대백화점 그룹의 현대 리바트 이쪽도 꼭 관심 갖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8번째 식품산업 갈게요. HMR 얘기하는 것 같네요. 혼밥 노년층 10끼 중에 4끼나 가정 간편식으로 먹는다. CJ 제일제당 빅데이터 분석. 여러분들이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어떤 영업 전략 삼으실 때 이런 데이터 가져가세요. 55세 이상의 혼밥 쪽이 늘면서 즉석밥, 죽 등 HMR 소비 급증, 1, 2인 노년 가구 재구매율이 높다는 거죠. 자, 올해 HMR 시장이 약 20%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거는 그냥 우리가 젊은 사람들이나 약간 뭐라고 해야 되나요? 건강에 그렇게 신경 쓰지 않는 사람, 내 몸은 아직 튼튼하니까 이런 사람들이 많이 먹을 것 같은데 오히려 시니어 세대가 새로운 소비 주체로 급부상할 것으로 보인다는 거죠. 자, 시니어 세대 중에 혼자 식사를 해결하는 혼밥 쪽에 늘면서 HMR 소비, 재구매까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그래서 제일제당이 트렌드 토크 행사를 했는데 HMR 시장에 주목해야 될 핵심 키워드로 시니어, 탄수화물, 닭고기 온라인을 꼽았다고 합니다. 자, 한국인 취식 메뉴에서 HMR이 차지하는 비중이 18%야. 혼자 식사할 때는 거의 HMR로 먹어 라는 거죠. 시니어 쪽에서는 즉석밥, 국물 요리, 냉동만두, 조리냉동 등 모든 카테고리가 2016년 대비 다 증가했다라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무조건 이건 킵해놔야 되겠네요. 그렇죠? 제가 링크 달아둘 테니까 식품 쪽 푸드 세일즈 쪽은 여러분들이 아마 다 지원하실 테니까 그런 데 있어서 이런 빅데이터 갖다 쓰는 거는 여러분들이 꼭 CJ 제일제당이 아니더라도 상관없어요. 다 갖다 써도 됩니다. 이 자료는 여러분들 무조건 킵해 놓으시기 바라고 디테일한 자료는 여러분들이 꼭 보시고 응용해 주세요.
네, 이번에는 9번째 뉴스네요. 채용 뉴스입니다. 건설산업 빅4 공채 스타트. 이 능력을 보여주라고 하는데요. 어떤 능력일까요?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 보여라 라는 내용이네요. 자, 채용 담당자가 전하는 꿀팁. 올해 각사 100명씩 채용 예정인데 롯데와 포스코는 이르면 3월이고 다음 달이네요. 현대대림은 하반기에 시행하겠다. 건설업계와 연관된 경험 자소서에 깊이 있게 써야. 이게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인가요? 사실 건설업계처럼 관련된 경험을 하기가 힘든 것도 또 없죠. 그래서 저는 특히 건축공학과 친구들한테, 저도 건설회사에 있었고요, 인사팀으로. 그래서 그 친구들한테 제일 많이 강조드리는 팁은 뭐냐면 노가다 한번 해봤냐, 이게 사실 제일 경쟁력 있거든요. 그리고 건축공학과는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여기 나와 있는 뭐 빅4 이런 회사들은 조금 학교를 보겠지만 그렇지 않은 그 밑에 있는 시공 회사들은 그렇게 학벌을 보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찌 됐건 전국의 현장으로 흩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해외까지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건축공학과 나왔다라고 하면 취업은 무조건 돼요. 당연히 되는데 이제 내가 어느 기업을 갈지를 타겟팅을 해야 되는데 빅4 이런 것도 충분히 타겟팅 하시고요. 그 밑에 있는 뭐 중견이라든지 아니면 시공 순위로 100위권은 뭐 다 도전을 해야 되겠죠. 내가 조금 욕심이 있다라고 한다면 50위권, 뭐 30위권, 10위권 내로 지원을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도로공항 등의 SOC에 대한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로 콩콩 얼었던 건설업계에 훈풍이 불고 있다. 여기에 정부가 또 지역 밀착형 생활 SOC라고 하는 거, 뭐 생활 SOC라고 하는 거 만들었죠. 그래서 총 8조 6천억 원 투자할 예정이다. 근데 어찌됐건 대한민국 건설사들이 돈을 가장 많이 버는 구조는 아파트를 건설해서 하는 건데, 지금 정부 입장에서는 아파트를 좀 많이 어떻게 보면은 공급을 무분별한 공급을 좀 제한하고 있죠. 아파트 가격을 틀어막으면서. 그래서 가격 정책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번 정부에서 아파트를 지어서 좀 이문을 남기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물론 그래도 되는 곳은 되겠지만, 그러니까 건설사들이 좀 힘들죠.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토목이라든지 아니면 사회간접자본 SOC 관련된 뭐 밀착형 생활 SOC 이런 세분화된 것들로 갈 텐데, 사실 건설회사만큼 좀 뭔가 예전의 어떤 문화 그거랑 비교해서 바뀐 곳이 없는 곳이 전 건설회사인 것 같아요. 또 특히나 현장의 입장에서는 안전사고라든지 다양한 이슈들이 있고요. 근데 이제 좀 하나 변화하는 건 뭐냐면은 특히나 IoT 기술이죠. ICT 산업 쪽과 연합해서 IoT 기술 같은 걸 잘 적용을 해서 기존과는 다른 뭐 스마트 오피스가 됐건 스마트 플랜트가 됐건 아니면 스마트 뭐 아파트가 됐건 이런 식으로 좀 진화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 그 다음에 공법이라고 하는 부분, 그 다음에 인문상경계에 계신 분들은 부동산 영업일 테니까 수지를 돌릴 수 있고 부동산 시장이 어떤지에 대한 그런 부분으로 여러분들이 좀 접근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래서 건설사들은 굉장히 심플해요. 어떻게 보면 제일 쉽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기소개서 쓰실 때 거기에 있는 자기소개서의 항목 중에 제일 중요한 부분은 여러분들의 어떤 프로젝트와 경험이 될 겁니다. 그래서 지원하실 분들은 이번 3월달 그 다음에 하반기 때 지원하셔서 좋은 성과 내주시고요. 건설사 관련해서 궁금하신 분은 저한테 또 물어보시면, 건설사 부동산 이쪽은 또 제가 몸담았던 곳이니까 저한테 질문 주셔도 제가 더 디테일하게 말씀드릴게요. 이번에는 또 하나의 채용 뉴스네요. 제주공항과 날아보자. 상반기 300명을 뽑는다네요. 제주항공과 날아볼까? 제가 제주공항이라 그랬나요? 순간적으로 헷갈렸네. 제주항공과 날아볼까? 상반기 300명 뽑는다. LCC 중에 최고죠. 승무원 뽑고 정비사 뽑고 일반직 등 객실 승무원 20%는 제주 캐스팅 동음이의원이에요. 자기소개 영상으로 1차 선발하겠다. 그래서 2월 12일 날 제주대 2월 12일 이미 갔다 온 거네요. 제주대 한소대 서산, 13일에 부산여대 계명대, 18일에 부천대 한국항공대 등. 그래서 제일 많이 뽑는 직군은 객실 승무원 130명이라고 하네요. 그 다음에 거점 다변화 전략에 맞춰 부산과 대구와 무안에서 근무할 승무원으로 선발할 방침이다 라고 하네요. 그 다음에 이게 애경 거잖아요. 그래서 제일 마지막 단락에서 보시듯이 러브 앤드 리스펙트를 추구한다. 도전, 팀워크, 신뢰 등 핵심 가치에 부합하는 지원자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이 도전, 팀워크, 신뢰라고 하는 이 키워드에 걸맞는 사례를 갖고 계신 게 좋고, 그 사례는 여러분들 비행기에서 서비스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항공 운항과 친구들은 관련된 수업 과목과 프로젝트 뭐 같이 해봤던 여러 가지 코어했던 거, 그다음 뭐 견학했던 거 이런 것들 얘기해 줄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고 그 친구들만 뽑는 건 아니니까 서비스 경험이라든지 특히 안전이라고 하는 부분이 승무원 쪽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니까 그런 요소들도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하시고 지원하셔서 LCC는 계속적으로 확장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근데 말에 LCC지 진짜 싼 것 같지 않아요. 제가 또 제주도 가보려고 지금 가격을 알아보고 있는데 비싸더라고요. 가격 좀 많이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한 번째 기사 갈게요. 현대차 기사 엄청 나오네요. 사드 때보다 낮아진 가동률. 뭐겠어요? 중국에서 안 좋다는 거겠죠. 그래서 현대차가 신차 앞세워서 반등 안간힘이다. 중국 시장 부진의 늪이 점점 깊어진다. 와, 181만 대를 만들어낼 수 있는 곳에서 81만 대 생산. 그러니까 내가 생산 캐파를 갖춰놓은 다음에 거기에서 100%를 해도 모자랄 판에 100%도 지금 거의 절반인 거잖아요. 절반도 안 되는 거네. 그쵸? 90만 대도 안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지금 완전 놀고 있다는 거네요. 동반 지출, 진출 부품업체 악소리. 내년 초에 제네시스 론칭할 거고 고급차 시장 공략 반등 노려. 미국 수출 시장도 안심 못해 관세 폭탄 얘기가 터졌죠 이번에. 그래갖고 이제 부과하겠다는 그런 가능성이 좀 커졌습니다. 그래서 미국과 중국 압박에 낀 현대차 중국 가동률 보세요. 작년 생산량이 총 생산 능력 181만 대 중에 81만 대라고 합니다. 현대차 공장이 중국에 4군데 있네요. 기아차는 1군데 있고. 아무튼 지금 되게 많이 어렵다. 중국에서 현대차는 넛크래커다. 품질은 유럽차 뒤지는데 가격은 중국 거보단 비싸다. 그래도 사드까지 터져서 고생을 했는데 생산과 판매 회복이 더딘 것도 브랜드 포지셔닝 탓이 크다라고 해서 지금 좀 안 좋은 부분인 거죠. 여기 있네요. 두 가지 이유 때문이다. 품질과 가격을 고려할 때 애매한 위치에 있다. 그럼 가격 경쟁력, 품질 경쟁력 둘 중에 뭐 하나라도 좀 잡아야 될 텐데요. 그 다음에 사드 때문에 과거 현대차를 구매하던 고객층이 더 이상 현대차를 사지 않고 중국차를 사고 있다라는 부분인 거고, 또 SUV 시장 진출이 늦었다. 세단 위주로 영업을 해온 것다. 그래서 이제 현대차가 팰리세이드도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이제 속속 뭐 진입을 하겠죠. 그다음에 제네시스 중국 생산 판매하는 계획도 하고 있는데,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중국이 지금 상황이 좋지 않아가지고, 그쵸. 중국이 상황이 좋지 않아서 과연 현대차가 또 어떤 전략을 펼칠지. 그리고 현대차 채용 공고 떴죠. 재경 신입 떴는데 그 관련해서도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한 전략 부분 해드릴게요. 재경하시는 분들은 어찌됐건 지금 뭡니까? 가격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메리트, 그러니까 원가 절감이라고 하는 부분도 있어야 될 거고, 가격 경쟁력을 갖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고민해야 될 거고요. 그렇죠. 그럼 뭐 판관비 이런 부분 낮추는 것도 좀 있어야 될 거고, 과연 투자를 가장 효율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의사결정 부분도 있을 거고, 재무회계직군 쪽에 있어서의 그런 의사결정할 수 있는 기초 자료, 정확한 자료를 만들어내서 인사이트를 줄 수 있는 그런 역량들 여러분들이 좀 뽐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2번째 기사 갈게요. 신한금융그룹 몸집 키운 리딩금융그룹. 자산, 실적, 시총 3관왕이네요. 작년에 당기순이익도 3조 넘었다. 수익 건전성도 KB 제쳤다. 1년 만에 금융지주 1위로 7,500억 증자에 자본 확충할 것이고, 투자 속도 선두 수성 총력이네요. 그래서 항상 신한은 KB랑 비교해요. 그래서 이 표는 여러분들이 이 기사 타이틀, 제가 어차피 링크를 해드릴 테니까, 그래서 이 기사는 특히 금융업 지원하시는 분들은 항상 신한 KB랑 어떤 면에서 자기네들이 1위라고 맨날 싸우니까 요거 한번 좀 정리해 주시죠. 그래서 신한금융그룹이 지주사 창립 이래 가장 많은 당기 순이익을 거두면서 KB금융을 제쳤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서 당기 순이익을 늘렸는지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여기 있네요. 그 전략, 원신한 전략은 1등 계열사인 신한은행의 이자 이익에만 의존하는 기존 성장 전략을 넘어서 은행, 또 비은행 계열사가 두루 성과를 냈다. 또 비슷한 사업 부문을 모아내서 우리가 아까 봤던 편집샵 만드는 것처럼 협업 시스템을 통해 실적을 극대화하는 것으로 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한이, 그래서 이번에 그 인터넷 은행에도 여기가 참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까지도 여러분들이 연계된 내용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13번째 4차 산업이네요. LG냉장고에 주문하면 GS에서 배달 온다. 재밌더라고요. 자, LG 냉장고에다가 우유가 없다라고 주문을 하면 GS 서비스가 배달이 온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LG전자랑 GS 리테일이랑 업무 협약을 맺어서 홈 IoT 기반 장보기 서비스를 했다라고 하네요.
여기 나와 있죠. AI 가전, 뭐 TV라든지 스피커 등의 구매 명령하는 거죠. 야, 사과 한 박스랑 우유 3개 주문해줘 라고 하면 그걸 GS 리테일 매장에 구매 접수해서 해당 품목 이용자 집으로 배송해서 AI가 이용자의 제품 목록을 분석한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걸 보고 느끼셔야 될 게 뭐예요? 저는 딱 스쳐가는 게 뭐예요? 마켓컬리가 스쳐가네. 일단 마켓컬리가 우리가 뭐 유튜브 틀면 마켓컬리 광고 짧게 나오고 뭐 IPTV 보면 마켓컬리 광고 짧게 나오고 TV에도 나오잖아요. 그런 것도 좋겠지만 더욱더 좋은 사업 전략은 뭐겠어요? 이런 홈 가전 IoT를 연결시켜서 그런데 제휴를 해서 어디가 배달해 주는 거예요? GS 리테일이 아니라 마켓컬리가 배달해 주고 어디가 배달해 주는 거예요? 이마트가 배달해 주고 그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그게 취신남의 가장 큰 취지입니다. 자, LG전자 스마트 가전에서 음성 명령 내리면 GS 리테일 물건을 구매해 배송받을 수 있는 신개념 장보기 서비스가 도입된다. 이런 것도 되겠네. 지금 우리 생활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가전이 뭡니까? 공기청정기잖아요. 공기청정기 필터가 다 됐어 라고 하면 우리가 또 필터를 주문하지 않아도 될 그런 어떤 IoT 기반의 시스템, 그런 서비스도 만들어 놓으면 사람들이 그 제품을 살 수 있겠죠. 이번 협약을 계기로 LG전자, GS 리테일은 LG전자 스마트 가전, GS 리테일 매장을 연계한 온라인 쇼핑 서비스를 공동 진행한다. 좋네요. 온라인 쇼핑 서비스. 이게 5G와 인공지능 등을 활용한 첨단 오프라인 매장까지 발전할 수 있는 단계라고 하네요. 재밌겠네요. LG전자가 5G, AI, IoT 관련 기술을 GS 리테일 여기랑 같이 나눈다라고 하는 부분이니까 LG전자가 보유한 첨단 기술, GS 리테일이 축적해온 유통 역량을 결합해서 새로운 쇼핑 문화를 만들겠다. 왜 그러냐? 관련된 시장이 팽창하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네요. 참 이런 식으로 협업을 한다. 참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다. 사람의 창의성이라고 하는 부분은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얻는 바가 제가 아까 그런 식의 아이디어를 얻었듯이 여러분들도 그런 아이디어를 좀 얻으시면 좋겠네요. 자, 게임 산업까지만 일단 하나 볼게요. 14번째 기사입니다. 게임 산업 외화 내빈 어디에서 활로 찾나? K게임, 코리아 게임이죠. 폴더블 폰서 활로를 찾는다고 합니다. NC 작년 영업이익이 6,149억 원, 넥슨은 매출이 2.5조 넘겼지만 하락세 뚜렷하다, 신작 흥행도 부진하다. NC, 넥슨, 펄어비스 등 폴더블 전용 콘텐츠 개발 나서야 된다라는 거네요. 넥슨도 그 다음에 넷마블도 NC소프트도 매출 전년비죠. 전년비 8% 올랐고 넷마블은 오히려 떨어졌고 NC소프트 떨어졌네요. 영업이익도 넥슨 조금 9억 원 오른 거야. 9% 오른 거야. 그 다음에 넷마블 막 마이너스 49.9% 심각하네요. 자, 12일 2018년 실적을 발표한 넥슨, NC소프트 13일 실적 발표가 예상된 넷마블까지 이른바 3N이 마냥 웃을 수만은 없는 성적표다라는 거죠. NC소프트, 넷마블은 뚜렷한 하락세, 넥슨은 전년보다 소폭 성장했네요. 정말. 하지만 이익 대부분을 PC, 던전 앤 파이터에만 의존하고 있어서 외화 내빈이라는 평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게임사들은 2019년도에는 두 번째 단락입니다. 새로운 성장 동력 찾기에 온 힘. 일단 M&A로 규모 키워서 글로벌 공략을 가속화하고 신작 출시 등 지적재산권 강화로 해외시장 장악력을 키우겠다는 목표고, 또 이게 5G가 상용화되고 폴더블 폰이 출시된다. 올해 활발한 신시장에서 미래 먹거리를 찾겠다라고 하는 구상이라고 하는데, 저는 사실 게임을 하지 않아서 한 번도 게임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이 모바일로. 모바일로 그건 해봤어요. 그 뭐죠? 갑자기 잊어버렸네. 그렇게 뭐 3개 퍼즐 맞춰 갖고 하는 거. 그거 빼고는 저는 이런 뭐 싸우는 게임, 뭐 MMORPG 이런 걸 한 번도 안 해봐가지고 사실 게임 산업에 대해서 제가 진짜 구체적으로 조언드릴 수 있는 건 없는데, 왜 힘든지 뭐 여러분들이 게임 잘하시는, 게임 많이 하시는 여러분들이 그 이유를 더 알겠죠. 할 만한 게임이 없는 거겠죠. 식상해지고. 그럼 어떤 게임으로 나가야 되는지, 먹고 살 길은 무엇인지. 근데 또 넥슨이 매물로 내놔가지고 최근에 텐센트 2인자 그분이 이제 뭐 한국에 들어왔다라는 기사도 있었는데, 아무튼 게임 좀 잘 살려주시기 바라면서 어떠한 전략을 펼치는지에 대한 각각 사의 입장도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